여보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지금 다리에 쥐가 너무 심하게 왔어요. 빨리 와주세요. 으스스한 새벽 공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갑자기 다리를 덮쳐오는 그 끔찍한 조여들. 마치 누군가 근육을 안쪽에서 비틀어버리는 듯한 숨이 턱 막히는 통증. 한밤중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이 찢어질 듯한 고통. 경험해본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겪어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절대 전달되지 않는 그 극도의 절망감.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이 통증이 단순히 쥐 났다는 문제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젯밤 새벽 3시 72세 환자분이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리 통증이 너무 심해서 구급차를 부르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구급대원이 도착하기 전에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단 5초 만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는 연세대학교 응급의학과 교수 손승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할 환자분은 72세 정순남 씨입니다. 부산에서 40년간 택시를 운전하셨던 분이죠. 정순남 씨는 지난 3년 동안 매일 밤 다리 쥐 때문에 잠을 설쳤습니다. 새벽마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는 일이 반복됐죠. 정순남 씨가 제 진료실에 처음 오셨을 때 표정이 너무 지쳐 보였습니다. 눈 밑은 시커멓게 멍들어 있었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했습니다. 밤에 제대로 자지 못하니 낮에도 피곤이 풀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정순남 씨가 단 하나의 방법으로 3일 만에 다리 쥐에서 벗어났습니다. 5초면 충분한 방법이었죠. 지금은 매일 밤 푹 주무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방법을 여러분께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순남 씨의 하루는 이랬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택시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루 종일 운전대를 잡고 부산 시내를 누볐죠. 점심도 차 안에서 김밥으로 때웠습니다. 저녁 8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14시간 동안 앉아있는 생활이었습니다. 다리는 항상 같은 자세로 고정돼 있었죠. 혈액순환이 제대로 될 리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종아리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양말을 벗으면 자국이 깊게 파여 있었죠. 다리를 주무르고 저녁을 먹고 씻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 어김없이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종아리가 갑자기 돌처럼 굳어지면서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정순남 씨는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옆에서 자던 부인도 함께 깼죠. 부인이 다리를 주무르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오히려 통증이 더 심해졌습니다. 정순남 씨는 침대에서 일어나 방 안을 절뚝거리며 걸었습니다. 하지만 한 발짝 내딛는 순간 다시 쥐가 났습니다.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30분 넘게 다리를 주물러야 했습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40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 잠은 다 깼고 다시 잠들 수 없었습니다. 또 쥐가 날까봐 무서웠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생계를 위해 다시 택시에 올라타야 했습니다. 이런 일이 3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사실 정순남 씨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6개월 전부터 저녁마다 종아리가 묵직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면 다리에 힘이 없었죠. 발가락이 가끔 저렸습니다. 하지만 정순남 씨는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70이 넘었으니 당연한 거라고 여겼죠. 3개월 전부터는 낮에도 종아리가 뻐근했습니다. 운전 중에 다리를 자주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래도 별일 아니라고 넘겼습니다. 한 달 전부터는 양쪽 다리에 번갈아 쥐가 났습니다. 어떤 날은 밤에 3번씩 깼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니 운전 중에 졸음이 왔습니다. 위험한 순간도 여러 번 있었죠. 부인이 병원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순남 씨는 거부했습니다. 병원 가봤자 나이 탓이라고 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약 처방받아봤자 소용없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다 2주 전 최악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정순남 씨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도착했죠. 온몸이 뻐근했습니다.
샤워도 대충하고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새벽 2시 반. 양쪽 종아리에 동시에 쥐가 났습니다. 오른쪽도 왼쪽도 모두 돌덩이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정순남 씨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부인이 깜짝 놀라 깼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정순남 씨는 침대 위에서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부인이 다리를 주물렀습니다. 소용없었습니다. 정순남 씨는 계속 신음했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했습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통증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정순남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인이 119에 전화를 걸려고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순남 씨가 손을 휘저으며 막았습니다. 구급차를 부르는 건 너무 창피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조금만 참으면 나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20분이 지나도 통증은 계속됐습니다. 부인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이웃집 할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웃집에 사는 78세 김영숙 할머니였습니다.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오신 겁니다. 김영숙 할머니는 방으로 들어와 정순남 씨 다리를 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리 펴세요. 정순남 씨는 통증 때문에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김영숙 할머니가 직접 정순남 씨 다리를 잡고 쭉 폈습니다. 그리고 발끝을 몸쪽으로 천천히 당겼습니다. 1초, 2초, 3초.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4초, 5초.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정순남 씨는 놀라서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부인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40분씩 고생하던 통증이 5초 만에 사라진 겁니다. 김영숙 할머니가 설명했습니다. 본인도 예전에 똑같이 고생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물리치료사에게 이 방법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는 쥐가 나도 5초면 해결한다고 했습니다. 정순남 씨는 그날 밤 김영숙 할머니께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병원에 예약을 했습니다. 이 방법이 정말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진료실에서 정순남 씨에게 정확한 원리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리에 쥐가 나는 것은 종아리 근육이 갑자기 수축하는 현상입니다. 의학 용어로는 근육 경련이라고 하죠. 근육이 꽉 조여서 딱딱하게 굳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오래 앉아 있거나 서 있으면 다리로 가는 혈액이 막힙니다. 근육에 산소와 영양이 부족해집니다. 그러면 근육이 경련을 일으킵니다. 둘째, 전해질 불균형입니다. 우리 몸에는 칼슘, 마그네슘, 칼륨 같은 전해질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근육 수축과 이완을 조절합니다. 전해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제멋대로 수축합니다. 셋째, 수분 부족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순환이 안 됩니다. 근육에 문제가 생깁니다. 넷째, 과로입니다. 다리를 너무 많이 쓰면 근육이 피로해집니다. 회복할 시간이 없으면 경련이 일어납니다. 정순남 씨는 이 네 가지를 모두 갖고 있었습니다. 하루 14시간 운전으로 혈액순환이 안 됐습니다. 물도 잘 마시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불규칙했습니다. 휴식도 부족했습니다. 그렇다면 발끝을 당기는 게 왜 효과가 있을까요? 근육이 수축했을 때 반대 방향으로 늘려주면 강제로 이완됩니다. 이것을 신장 반사라고 합니다. 근육을 쭉 펴주면 뇌가 신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근육에게 이완하라고 명령합니다. 동시에 혈액순환도 다시 시작됩니다. 막혔던 혈관이 열립니다. 산소와 영양이 근육으로 들어갑니다. 통증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5초 만에 효과를 보는 과학적 이유입니다. 정순남 씨에게 정확한 방법을 다시 알려드렸습니다. 먼저 침대나 바닥에 앉습니다. 쥐가 난 다리를 쭉 펴야 합니다. 무릎을 굽히면 안 됩니다. 다리를 완전히 펴야 종아리 근육이 제대로 늘어납니다. 그 다음 발끝을 잡습니다.
혼자서 잡기 힘들면 수건을 발에 걸어 당겨도 됩니다. 천천히 몸 쪽으로 당깁니다. 발가락이 정강이 쪽으로 오게 하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절대 급하게 당기면 안 됩니다. 천천히 부드럽게 당겨야 합니다. 급하게 당기면 근육이나 힘줄이 다칠 수 있습니다. 당기면서 숨을 천천히 내쉽니다. 숨을 참으면 몸 전체가 긴장합니다. 긴장하면 근육이 더 굳습니다. 편하게 호흡하면서 당겨야 합니다. 5초 정도 당긴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러면 근육이 풀립니다. 통증이 사라집니다. 만약 5초 후에도 통증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10초 더 당깁니다. 그래도 안 되면 한 번 놓았다가 다시 당깁니다. 대부분은 2번이면 완전히 풀립니다. 통증이 사라진 후에도 바로 자면 안 됩니다. 종아리를 가볍게 주무릅니다.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겁니다. 발목을 천천히 돌립니다. 근육을 완전히 이완시킵니다. 물을 한 잔 마십니다. 수분을 보충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누워 잠을 청합니다. 정순남 씨에게 더 중요한 걸 알려드렸습니다. 쥐가 났을 때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첫 번째,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 1.5리터 이상 물을 마셔야 합니다. 특히 여름에는 더 많이 마셔야 합니다. 땀으로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커피나 술은 줄여야 합니다. 이런 음료는 이뇨작용을 합니다. 오히려 몸에서 물이 빠져나갑니다. 물이나 보리차가 좋습니다. 두 번째, 스트레칭입니다. 잠들기 전 10분 종아리 스트레칭을 해야 합니다. 벽을 짚고 서서 한쪽 발을 뒤로 뺍니다. 뒤꿈치를 바닥에 붙입니다. 종아리가 당기는 느낌이 들 때까지 앞으로 체중을 싣습니다. 30초씩 3번 반복합니다. 세 번째, 미네랄 보충입니다. 칼슘, 마그네슘,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우유, 바나나, 시금치, 견과류가 좋습니다. 필요하면 영양제를 복용해도 됩니다. 네 번째, 따뜻하게 유지입니다. 다리가 차가우면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잠잘 때 양말을 신습니다. 겨울에는 전기장판을 켭니다. 하지만 너무 뜨겁게 하면 안 됩니다. 미지근하게 유지합니다. 다섯 번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하루 30분 걷기가 좋습니다. 수영도 좋습니다. 자전거 타기도 좋습니다. 다리 근육을 골고루 사용하는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여섯 번째, 자세 바꾸기입니다. 오래 앉아 있거나 서 있으면 안 됩니다. 1시간마다 자세를 바꿔야 합니다. 일어나서 걷습니다. 스트레칭을 합니다. 다리를 높이 올립니다. 정순남 씨는 이 6가지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3일 후 정순남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리 쥐가 한 번도 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까지 푹 잔 거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 밑 다크서클이 옅어졌습니다. 걸음걸이도 가벼워졌습니다. 2주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정순남 씨가 택시 동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모두 다리 쥐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정순남 씨가 이 방법을 알려줬고 다들 효과를 봤다고 했습니다. 한 달 후 정순남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매일 밤 푹 잡니다. 다리 쥐는 한 번도 나지 않았습니다. 낮에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운전도 훨씬 편해졌습니다. 정순남 씨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을 왜 진작 몰랐을까 하고요. 3년 동안 고생한 게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아신 게 다행이라고요. 앞으로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우신 거라고요. 하지만 모든 다리 쥐가 이 방법으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주의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자주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예방법을 모두 실천했는데도 매일 밤 쥐가 난다면 병원에 가야 합니다. 혈관 질환이나 신경 질환일 수 있습니다. 둘째, 한쪽 다리에만 계속 나는 경우입니다. 양쪽이 아니라 한쪽만 반복된다면 혈전이나 신경 압박을 의심해야 합니다. 검사가 필요합니다.
셋째, 발끝을 당겨도 전혀 통증이 줄지 않는 경우입니다. 5초가 아니라 1분을 당겨도 안 풀린다면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근육 파열이나 혈관 질환을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다리가 붓거나 색깔이 변하는 경우입니다. 쥐가 난 후 다리가 퉁퉁 붓거나 빨갛게 변한다면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심부정맥 혈전증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당뇨병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분들은 전해질 불균형이 심할 수 있습니다. 의사와 상담해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여섯째, 약을 복용하는 경우입니다. 일부 고혈압약이나 이뇨제는 다리 쥐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담당 의사에게 약을 바꿔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또 다른 환자분이 오셨습니다. 68세 이경희 씨입니다.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죠. 이경희 씨는 20년 넘게 주방에서 일하셨습니다. 하루 12시간 서서 요리를 했습니다. 다리 쥐는 10년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한 달에 한두 번이었습니다. 점점 자주 나더니 요즘은 거의 매일이었습니다. 이경희 씨는 이미 여러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파스를 붙였습니다.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침도 맞았습니다. 효과는 일시적이었습니다. 저는 이경희 씨에게 5초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동시에 예방법도 함께 알려드렸습니다. 특히 주방에서 일할 때 중간중간 스트레칭을 하라고 했습니다. 2주 후 이경희 씨가 다시 오셨습니다. 다리 쥐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는 게 훨씬 편해졌다고 했습니다. 이경희 씨가 말했습니다.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요. 이제는 식당 일을 더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40년 가까이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작은 증상을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참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원 갈 정도는 아니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작은 증상을 방치하면 큰 문제가 됩니다. 잠을 못 자면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피로가 쌓이면 다른 질병이 생깁니다.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다리 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방치하면 위험합니다. 수면 장애로 이어집니다. 낙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우울증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5초 방법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돈도 들지 않습니다. 부작용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다리 쥐가 나면 발끝을 천천히 당기세요. 5초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예방법도 함께 실천하세요.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잠들기 전 스트레칭을 하세요.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밤을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